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균입니다. 어느새 2025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도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약 200분 정도 VOD 신청을 해주셨고요. 50분 정도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12월 오프라인 모임에서도요, 저희가 재밌던 부분이 비공개 포트폴리오 좀 알려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회사들이 한 달, 두 달 안에 갑자기 막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회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포트폴리오는 브로드컴, 마벨, 사운드하운드, 로빈후드, 레딧, 오논, 아모스포츠, 데커, 아웃도어 이런 회사들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아주 중심에 있지 않은 종목들인데 그런 회사들 중에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규모 모임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2월 5일 저녁 7시 정도에 합정역 인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고정 댓글 설명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50분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1월 말에 안내 문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물론 저희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가 아닐 수 있어요. 밤에 더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긴 설 연휴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이번 모임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좀 우주가 굉장히 화제였던 것 같아요. 화성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막 좋아하고, 트럼프가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서 성조기를 꽂겠다. 이제 우리의 과거 그 선조가 사실 미국 개척 정신이잖아요.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서 우리는 화성에 개척하겠다. 이제 좀 달도 가야 되는데 벌써 화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좋아한 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연설에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국경, 합리적 지출,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올 것,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띄워주는 얘기도 했고, 또 자기의 우주에 대한 꿈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문명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당신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둘 다 화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 우주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서 뭘 할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프리뷰처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우주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주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제가 좀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사실 막 쓰고 있었어요. 이거 되겠다. 우리가 원래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를 이렇게 심층 리뷰했잖아요. 스페이스X가 비상장인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안 되니까 로켓랩을 대신 사시면은 이게 대안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긴 영상도 만들고 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이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로켓랩을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뺐었거든요. 왜냐면 12월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스페이스X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갔고, 그러니까 좀 쉬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회다 싶어서 밤에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쓰는 동안에 로켓랩과 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30%, 23%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도 좀 우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다시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로켓랩은 RKLB잖아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티커는 LUNR입니다. 달이 루나잖아요. 루나입니다, 루나. 이름만 봐도 달 탐사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 로켓랩을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게 위성을 이제 지구에 띄우는 거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달에 보낸다? 이거 그냥 과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재밌는 얘기지만 이게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잘 안 봤어요. 로켓랩을 먼저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숫자를 봤더니 이거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뜯어볼수록 좀 재밌는 회사고 좋은 회사였어요. 일단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우주가 작년에도 굉장히 주목받았잖아요. 저희 스페이스X 주목받으면서 많이 올랐고요. 이 회사 스펙 상장으로 2023년 2월에 들어온 얼마 안 된 회사인데, 당시 $40까지 올라 시작했다가 거의 $3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작년에 최근 1년 동안 560%나 상승해서 $18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 22불이 됐어요. 갑자기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부터 뭐 로켓랩이고 다른 우주회사들도 다 그때 정도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 회사는 좀 특별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 나사와의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거냐면 계약 규모가 무려 48억 달러예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을 고려하면 매우 큰 계약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24년에 2.2억 달러 정도 컨센이고요. 올해 뭐 3억 7천 달러, 3억 7천만 달러 정도니까 이 48억 달러라는 계약은 이 회사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입니다. 이 무슨 계약이냐? 이 달의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달에서 통신하는 거. 달에 위성을 띄워서 통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나사가 선정했고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인투이티브는 통신 및 항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주 탐사, 달 탐사에 필요한 기반이죠.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뭐 우리나라 돈은 6조 7천억? 굉장히 큽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4년에 두 번에 걸쳐 올랐는데요. 24년 봄에도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 회사의 본업 중에 하나인 이제 달 착륙. 24년 2월에 세계 최초로 민간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저희가 달 착륙 언제 했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1972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정부 주도죠. 정부 주도로 달에 갔어요. 막 러시아랑 옛날에 소련이랑 막 경쟁할 때 막 달에 누가 보내냐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 달 착륙을 했는데 그리고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어떤 진보가 좀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페이스X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나와서야 민간에서 효율성과 이런 기술 혁신을 막 늘린 거지 그 사이 몇십 년의 기술 혁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달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에 갔으면 그 뒤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근데 그동안 사이가 그 사이에 없었다, 공백기였다는 거죠. 드디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달을 착륙시켰어요. 살짝 넘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착륙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50년 만에 다시 했다. 이게 큰 뉴스가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쉬었다가 9월부터 나사랑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아마 나사 직원 출신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직원 뭐 110여 명 중에 나사에서 20여 년 이상 일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나사의 수주에 아무래도 유리하고 실제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나사에서 미국 정부에 돈이 투자되고 과학기술, 기초기술이 뛰어난 상태에서 민간 기업의 효율성까지 같이 결합된 거죠. 시너지가 나는 그런 회사라서 이전 나사의 이제 달 탐사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그런 훌륭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많이 봤잖아요. 뭐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뭐 어떤 나라는 이미 줄 서서 이렇게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뭘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나사에 다시 달 탐사를 이제 가겠다 이건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안에 달 탑재체 운송 프로젝트 클립스라고 있어요. 이 클립스가 있는데 거기에 14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는데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립니다. 뭐 스페이스X,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고요. 이것도 뭐 2028년 이 프로젝트 계약액이 26억 달러에 달하는 작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 달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한다. 달과 관련된 거의 뭐 모든 사업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세 개의 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달에 딜리버리 서비스, 달에 가고 착륙시키고 하는 실제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 달에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우주 탐사를 위한 인프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루나 액세스라고 달에 실제로 가는 거는 뭐 수주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뭐 굉장히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 통신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에서 48억 불이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크게 나오는 사업이고요. 우주 인프라 서비스는 뭐 달 표면에서 내비게이션 유지 보수, 과학 데이터 수집 뭐 되는데 다 AI 자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나사에서 46억 달러나 엄청난 계약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 6조 9천억, 뭐 6조 6천억 뭐 이 정도의, 물론 이게 수주 잔고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이걸 실제로 딱 내 백록으로 잡는 거는 때가 돼서 이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총 사업 규모는 이렇게 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꿈만 있는 거냐? 사실 처음에는 딱 이름만 듣고 정말 꿈만 있는 회사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 매출액 이제 이 회사의 뭐 땡큐 SEC에 신고한 보고서를 보고 숫자를 뜯어보니까 이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크고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화됐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히 볼까요?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3분기에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작년 대비 4배씩 증가합니다.
2024년 3분기랑 2023년 3분기를 비교하면 이 매출이 4배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뭐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24년 전체로는 뭐 2.2억 달러. 이게 작지 않고요. 또 적자 규모도 거의 반 정도로 감소하게 이게 회사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24년 누적과 23년 누적이 매출이 4배 증가하는데 비용은 2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적자 감소하는 거죠. 이게 한 해 한 해 더 거듭되면 흑자 전환하겠죠. 그래서 흑자 전환이 27년부터 벌써 잡혀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보는 기업치고 흑자 전환에 멀지 않고요. 또 그러니까 2024년에 2억 불 정도 했는데 올해 3.7억 불, 26년에 5억 불 이런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해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1까지 감소하고 27년에 흑자. 그러면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는 이 꿈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내러티브가 있는 주식이지만 실제 숫자가 있는 그런 좀 재밌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볼까 말까 하다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5년으로 보면은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엄청나게 빠졌다 오른 거라서 그렇지만 작년 한 해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숫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또 숫자를 보니까 이게 또 괜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PSR을 저희가 이런 기업들은 보잖아요. 이익이 아직 안 나니까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걸 볼 때 4.2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4배 뭐 높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 내러티브 주식들은 PSR이 지금 20-30배씩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100-200배예요. 그런데 비해서 4배? 굉장히 리즈너블 합니다. 스페이스X나 로켓넷과 비교해도 밸류션이 뭐 한 5분의 1 정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는 관점에서 내러티브 주식 중에는 많이 싸다. 이런 내러티브 주식이 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금리가 내려오면서 좀 간다면 이 회사는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뭐 작은 회사지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주 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계속 유지는 하는 계속 우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전 트럼프 정부 때는 우주에 대해서 그냥 관심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좀 현실화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온 거예요. 스페이스X도 이미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이미 깔린 상태에서 이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게 트럼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랑 다르다. 2기 때는 우주가 현실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서 숫자가 제대로 올라가는 회사가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다. 너무 막 달래 꿈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손에 잡히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됐으면 너무 좋겠죠. 스페이스X는 뭐 비상장이고 당분간 비상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이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축에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로켓넷과 함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머신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할 때는 너무 좋은 타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주가가 크게 급등한 다음에 그래도 한 달 정도 조정을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했지만 가격 조정을 이렇게 좀 받아서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좋았는데 그 하루 만에 또 23%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생각하는 회사가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좋게 생각하는데 빠졌어요. 왜 사면 되잖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올랐어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정말 이제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냐? 특히 이 회사가 또 캡이 크지 않잖아요. 뭐 이걸 시대의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트럼프 정부 내내 이게 계속 주목받을 테니까 이게 뭐 한 달, 2달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 조정을 받더라도 5년, 4년이 남은 이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시대의 주도주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중을 잘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본 순간 너무나 좋은 진입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다. 그러면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의미 있게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는데 좋은데 좀 아쉬운 너무 높은 데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제가 방법론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발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발을 좀 들여야 이거를 또 보게 돼요. 공부를 하게 돼요. 조금 편입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포트폴리오 갖춰져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난 상황에서 이거를 좀 이런 회사에 조금 발들이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게 돼요. 그러면 빠져도 공부하게 돼요. 빠지면은 손실에 공부하게 되고요. 오르면은 더 기분 좋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간다 그러면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내릴 때마다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자기의 기준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근데 아예 이거를 안 보면 이 회사가 나중에 만약 계속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뭐 접근을 못 하게 되는, 뭐 엔비디아 뭐 20% 올랐다가 안 봤다가 막 200% 올랐다가 못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막 이거는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대의 주도적으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접근을 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포트폴리오 편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커뮤니티 글에도 올리면서 계속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독해 주시고 같이 미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슈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트럼프 오시면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영상 옆에 커뮤니티 탭이 있잖아요. 저희 커뮤니티 탭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긴급한 뉴스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항상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